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33회 시험을 치르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3회 시험을 치르고 보시는 분도 도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퇴근 후 시간 쪼개서 시험 공부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치도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죄송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기사를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폐업하는 중개업소 급증 기사 말이죠. 이 기사는 서울 기준 폐업 부동산이 70% 급증했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정말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잠 설치면서 자격증 힘들게 땄는데 줄 폐업하여 망연자실한 공인중개사들도 많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조정지역 해제 시장 반응 더 지켜봐야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당분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은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진짜 역대급 거래 절벽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중개업소 사장님들 진짜 죽어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롱면허 비율을 아시나요? 매년 합격자가 1만 명 나온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에서 8명은 장롱면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규모는 수능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과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정작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가운데 24%가량에 그친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공인중개사 시험 진입 문턱이 낮아 과도한 경쟁체제와 함께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대단지 아파트 기준 상가 저층에는 중개업소가 커피숍보다 많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유일하게 덕을 보고 있는 곳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시다시피 70%에서 80%가 장롱면허입니다. 즉 힘들게 자격증을 따놓고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은퇴 후 개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업을 했다가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아 장롱면허로 전락한 경우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공인중개사 합격하고도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2년 공인중개사 합격률입니다. 2020년에는 합격률이 22%였고 2021년에는 29.1%죠. 즉 합격률 20에서 30%를 뚫고 힘들게 합격을 했는데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걸 알려드릴까요? 공인중개사 실상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계약 못하는 중개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달 수입이 0원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류비 발생하고 이에 더불어 본인 시간도 썼잖아요. 근데 수익은 0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어떨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하고 사무실 관리비, 광고비 등도 추가 지출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공인중개사 업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저녁 9시에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갑자기 손님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규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악인 점은 일반 사람들의 중개인에 대한 인식이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 이상한 집 소개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기치는 거 아니야? 고객들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은 불신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구 맘대로 그 가격에 팔았어요. 하락장에도 등 터지는 공인중개업소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상승장엔 가돌이 친다고 비판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급매를 유도해서 해당 단지 시세를 떨어뜨린다고 입주민들한테 항의도 받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중개업소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고도 했다.
기사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 입주민 카페나 카톡방 또는 호객노노 이런 데 보면 위와 같은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별의별 부동산이 많아서 가두리치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싸게 내놓은 집주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소유주들이 싸게 내놓은 것을 부동산 잘못으로 몰아가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왜 부동산 편을 드냐고요? 제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더 이상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저도 임대인이고 투자자입니다. 그냥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호객노노 어플의 취지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 해당 어플 들어가 보면 자기 집이 최고다 라는 글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집이 저평가다, 호재가 넘쳐난다 이런 글밖에 없어요. 이런 글에 누군가 좀만 안 좋은 글을 달면 바로 개싸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댓글에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글들에 연연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어플이나 인터넷상에서 절대 댓글 달지 않습니다. 이런 악플 남긴다고 그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부동산에 대한 이런 소비자의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분이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철저한 서비스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되면 갑질하는 고객들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기꾼 같은 중개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공인중개사는 철저히 서비스 직군인데 서비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중개인들도 꽤 많습니다. 고객이 조금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고객과 싸운다든지 기본적으로 성격에 화가 많다든지 평소에 거친 언행 스타일을 구사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10중 8구 단기간에 퇴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언행, 복장 등을 보며 그 사람들의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첫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아무리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복장을 입은 사람한테 중개를 받고 싶나요? 이런 중개인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개인 엄청 많습니다. 손님하고 싸우는 직원들도 있고 손님 앞에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욕이 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성향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직원이라고 해서 인품이 모두 좋은 건 절대 아니죠.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두 인품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성격이나 태도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서비스적인 마인드나 영업력이 없다면 진지하게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관리직 월급쟁이로 살면서 서비스 마인드나 영업력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시험 합격했다고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행, 외모, 태도, 습관은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돈 써가며 공인중개사 공부했는데 장롱면허로 남으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는 장롱면허로 안 남기 위해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해보니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사업은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언쟁 또는 본인과 맞지 않는 서비스업으로 인한 피로감, 스트레스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난 잘할 수 있어,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해당됩니다. 저는 포기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요즘 레드오션 아닌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이라도 항상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보란듯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희열을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장은 완전히 철저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레드오션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다 성공할까요?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면 블루오션 시장이어도 실패합니다.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100% 사실이거든요. 물론 시험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것이 100% 낫습니다. 부동산 개업을 안 하더라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관련 업종 이직 시 도움이 되며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업소 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중개보조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므로 채용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느냐 아니냐는 말 그대로 천지차이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불합격하면 내 몇 년 동안의 고생은 어떻게 보상받지? 라고 수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있을 것이고 거의 수험생 대부분이 해당되겠죠.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위와 같은 편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시험도 더 잘 보게 됩니다. 물론 대충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33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드리며 혹여나 떨어져도 낙담할 필요 전혀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개업소 개업하시고 잘 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34회, 35회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철강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하고 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일단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고 나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좀 안 좋은 이야기들로만 영상을 만들었으나 최대한 중개업에 관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하루 정도는 바람을 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